자, 한국에는 좀 이해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IT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한국의 민주당이나 문재인 같은 좌파들이 일체 독점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일반 삼성 같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건 또 좌파들은 비난을 하고 또 보수 또 한국당 같은 계열의 정당들은 끝까지 옹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IT 대기업은 이 좌파가 그리고 오프라인 제조업 등 대기업은 이 보수가 뜯어먹고 사는 이런 형태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이 삼성 관련 진행되는 꼴을 보면 요즘은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긴 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삼성공화국이라 했고 문재인 정권은 삼성공화국 2가 돼 가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좌파라는 거는 오프라인 제조업이든 온라인 IT 기업이든 다 이렇게 눈 감아주고 하는데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인터넷 대기업, IT 대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좌파들이 거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공정위가요, 지금 네이버 이해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원래 공정위는 각 회사가 이 1년에 한 번씩 계열사를 신고할 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자산이 5조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 즉 재벌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1987년부터 이제 정량 정성 조건을 반영해 이 동일인 총수를, 즉 재벌 회장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정량이라는 것은 주식에서 얼마를 가졌느냐라는 양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분율은 이건희가 높지만 동일인, 즉 이 총수는 이재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 정량이 아니라 정성 조건이라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진은 2017년에 네이버의 총수로 처음 지정이 되었어요. 다만 네이버처럼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래 총수, 일반 오프라인 제조업처럼 총수 지정을 재검토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뒤에 숨어서 다 조정하는 사람이 회장이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해진의 네이버 지분율이 3%입니다. 그래서 이해진이 이사회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큰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이죠. 네이버는 이해진 회사께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분율 1% 미만의 소액 주주가 절반은 넘어 이해진의 지분율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해진이 네이버를 움직이는 동인이다라고 이런 담당 과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요. 그런데 이해진이가 계열사 현황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자꾸 뺀질거려서 빼놓고 신고하니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정권하고 가까워서 잘 안 할 건데 너무 하니까 공정위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해진은 2015년 본인 소유 회사인 지엄과 친족 회사인 화엄 등 20개 계열사를 신고에 누락했다고 합니다. 지엄은 이해진이가 지분 100%를 가진 경영 컨설팅 회사고, 화엄은 이해진이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 대표는 이해진의 사촌이라는 거예요. 또 이해진은 네이버가 50% 지분을 가진 YTN 플러스, 라인이 지분 100%를 가진 라인 프렌즈 같은 회사도 신고해서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계열사 신고 의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데요. 이해진이 스스로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나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판단하기가 쉽고
자료를 내기 전까지 본인 회사의 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회사 운영을 보고를 받았고 제출한 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으로 날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 네이버가 100% 출자한 비영리 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 8곳을 신고 누락한 거는 봐줬대요. 단순 실수라고요. 봐주려고 단순 실수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포털 시장을 네이버가 장악해 놓고 자신들이 버는 돈은 좋고 또 그런 버는 돈으로 수많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고 누락한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한국의 악덕 재벌들이 했던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이런 걸 비판하지 않으면 보수들이 비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들도 이걸 별로 비판하지 않고 남일처럼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좌파 정권이 또 좀 있으면 공정위에 이런 고발을 또 적당히 무마해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 시간 지나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게임이나 포탈이나 IT 기업으로 돈 번 회사들은 다 정권 편 드는 거죠.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웅이가요, 타다 지원 탄원서에 힘 보태 달라고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탄원서 서명 링크를 공유했대요. 법원이 선고를 19일 날 하니까요. 이재웅이는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 링크를 페이스북에 공유시켜 놓고 혁신을 장려하지는 못해도 혁신을 한다고 감옥에 가거나 혁신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혁신이 있어야 미래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혁신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재웅이가 무슨 혁신 기업가입니까? 타다가 무슨 혁신 사업이에요? 그거는 모빌리티 비즈니스라 부르든 안 그러면 불법 렌트카든 불법 택시라고 하든 그건 그냥 이 불법으로 운영해온 그야말로 주식 장사 해먹기 위한 혁신을 가장한 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에 관해서 타다 범지법에 관해서는 혁신금지법이라며 검찰의 기소와 구형, 징역 1년 때리죠.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를 꿈꾸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스타트업 대표가 아니고 스타트업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혁신을 꿈꾸거나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용은 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내고 국회에 보낼 거라는데요. 이 친구 좀 많이 웃깁니다. 댓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나도 어디까지가 혁신인 줄 모르겠음. 그리고 그대는 공권력을 너무 우습게 보셨어. 혁신이라 하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그 자유란 시간당 노동의 대가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다. 그것이 타다가 혁신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참 구역질 나는 대표네. 기존 시장 그릇 뺏으려고 온갖 잡동사니 동원하는구만.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론전 그만하세요. 돈 들여 매너 사서 하세요. 어벙이 혁신을 발판 삼아 공짜로 처먹으려다가 이제사 보험 들어준다고요. 양심껏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가파식 주장을 하려면 타다 투자자들이 누군지 밝혀라. 권력자들이 투자한 거냐. 타다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초창기에 권력이 타다를 봉호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심지어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매우 불쾌하게 했었죠. 그런 걸 보면 타다의 배후에 저는 권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해진이가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하는 것도 권력이 배후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해진이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이해진의 아들이요. 이성주라고 하는데 24살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더 블랙 레이블 소속 클럽 DJ라고 합니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클럽 DJ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프로듀서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자,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는 산하에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음반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 음반사가 합정동에 위치한 아마 우리 사무실 옆일 겁니다. 2016년 3월에 영업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매출이 한 1년에 37억 정도 되는데 이 더 블랙 레이블은 클럽 DJ하고 프로듀서가 모인 회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혜진의 아들 이성주가 있대요. 설아에 일남 일녀 있는데 이 일남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이드라는 활동명으로 클럽가에서 DJ로 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명의 DJ이자 모델이 업계에서 이 지금 화보도 찍고 지금 빵 떴어요. 그랬는데 이걸 찍을 때 YG 엔터테인먼트 이사나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다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한국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친구들이 2000년을 전후해서 지금 DJ 때 벤처 붐을 타고 너무 쉽게 돈을 벌기 시작했고 또 돈 버는 기술에서 젊으니까 법과 제도의 구멍들을 악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과거에 한국의 제조업 재벌들이 했던 부분을 빠물치기 아니 그들보다 훨씬 능가하게 이런 자신들의 재산들을 감추고 불리고 하는 쪽에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게임 산업이 일어나면서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넥슨의 김정주입니까? 그 검사장한테 자기 지분을 줘서 검사장이 돈 100억 이상 벌은 적도 있었지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게 했다고요. 자, 그런 과정들이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끼고 또 각계의 정계나 또 법조계, 검찰 등에 자기 사람 심고 자, 그래가지고 무소불위로 법적인 시비가 걸리고 소송이 걸리고 재산 시비가 걸리면 빠져나오면서 오늘날 IT 업계의 재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일반 재벌 회장들처럼 노출이 돼야 될 건데 항상 뒤로 숨어서요. 직접 회사를 경영 안 한다 하면서 뒤에서 조종을 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이 이제 네이버에 밀려서 성공하기 어려울 거니까 카카오에 팔아먹고 나와가지고 지금 렌트카와 지금 택시에 뛰어들어서 지분 챙겨서 그걸 튀겨서 이제 주식 상장해서 돈 벌겠다고 하다가 혁신 사업이니 뭐니 저렇게 징징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한국의 IT 리더들이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예요. 아마 전부 제 또래나 그 밑일 건데요. 자, 이게 2000년 전후로 해서 한국의 IT 붐이 불었을 때 처음에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그때 BW니 뭐니 해서 그것도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런 사람 지금 정치하겠다고 툭 하면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IT 기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좀 해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그 586 또래나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비판하지 않고 또 자기들끼리의 인맥을 쌓아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IT 기업 행태들을 제대로 전부 드러내고 비판해야 될 시점입니다.